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지호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은 더욱 힘들었던 하루였습니다. 장 초반부터 양시장 모두 서킷 브레이크까지 걸렸고요. 다행히 오후 들어서면서 상당부 회복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음 주는 의미 있는 반전이 상당부 기대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많이 힘들지만 오늘도 긍정적인 신호들 그리고 중요 지표들을 분석해 보면서 도대체 바닥이 언제쯤인지 함께 고민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앙드레 코스토란이죠. 그 헝가리 출신의 그 세계적인 명인입니다. 주가는 결국 이제 심리로 결정이 된다고 봐야 되겠는데, 지금 시장에서 가장 어떤 그 간절한 부분이 그 심리를 회복시켜줄 만한 그런 어떤 그 시그널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투자는 심리 게임이다. 한번 읽어보시면 상당 부분 도움이 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본격 출발해 보도록 하죠. 주가 바닥 여부에 대한 분석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포 심리를 회복시키는 시그널들. 지금 사실 어떤 그 주가가 이제 하락하는 게, 그 폭락하는 게 어떤 그 본질, 즉, 경제 어떤 구조적 위기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라 심리 요인으로 많이 빠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공포 심리를 회복시키는 그런 시그널들이 좀 다수가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전에 공매도 금지, 6개월간 이제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그러고요. 반대 매매 제도도 상당히 완화한다고 하는 그 수급 차원에서도 상당히 일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여하튼간에 본질보다 투자 심리가 이제 핵심이고요. 공포 해소를 위한 응전의 어떤 그 힘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나아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핵심 지표들, 그 상해 종합주가지수, 뭐 나름대로 오늘 상당히 의미가 있었고요. 원달러 환율 그리고 외국인 매매, 지금 오늘도 외국인들이 1조 넘게 순매도를 보였는데요. 지난 이제 3월 9일이었죠. 월요일날 1조 3천억을 순매도했는데, 저도 오늘 그 시장을 보면서 외국인들이 1조 3천억을 안 넘어가기를 좀 바랬는데, 하여튼 그래도 1조 원이 많이 매도했지만 상당히 좀 1조 원 초반대이기 때문에 위안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인버스 지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 인버스 지표도 그 상당 부분 의미 있는 어떤 그 상투 신호, 그리고 인버스기 때문에 이제 바닥 신호를 바닥이라고 봐야 되죠. 바닥 신호를 좀 보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간에 그 지표별로 의미 있는 신호들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주도주들 삼성전자와 삼성 SDI를 또 점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그 주도주 논리 중에서 주도주는 국면을 돌파한다고 그랬죠. 그 국면을 돌파한다는 것은 약세 국면을 돌파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시장의 커다란 두 축이라고 볼 수 있는 삼성전자, 삼성 SDI 다음 주 초 이후서부터 어떤 흐름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가격대 우리가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어떤 기준으로 본다면 나름대로 조금 물리더라도 괜찮은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요즘에 그 인디언 기우제라고 그러죠. 계속해서 바닥이다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결국은 또 바닥이 오지 않겠냐 그런 약간 비아냥적인 댓글도 좀 많이 달리는 건데요. 뭐 저도 이제 많이 부족한 부분이고요. 하여튼 그 제 방송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좀 위안이 되고 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먼저 오늘 그 오후 1시 한 30분 정도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한다고, 선포한 것도 아니고 검토한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잠시 후 우리가 그 분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지만 주가가 굉장히 강렬하게 반응한 것 같아요. 일단 그 나스닥 선물이 이제 강세로 전환되고 코스닥, 코스피 다 이제 강세로 전환되고 뭐 여타 이제 글로벌 증시, 그 상해 혹은 일본 증시도 상당히 이제 그 굉장히 좀 그 가파르게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었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그거 선포했다. 그런 호재가 만약에 나왔다면 조금 더 강렬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죠. 여하튼간에 그 핵심은 선포를 검토한다는 그런 작은 호재에도, 작은 어떤 그 심리 위안적인 그런 요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강렬하게 이제 그 반응했다는 것은 좀 의미 있는 그런 신호가 아닌가 싶고요. 그 시세라는 것은, 주가라는 것은 매도 세력과 매수 세력과의 싸움인데, 그 현재 사태로 해서 매도세가 압도적으로 위에 있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런데 무작정 이제 매도가 우위를 보이는 거 아닙니다. 한계가 있죠. 매도세가 어느 정도 구간에서는 절정기를 지나서 정점에 달아서면서 이제 반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조심스럽게 또 우리가 예측을 해보지만 뭐 다음 주 초 이후서부터는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분봉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한 1시 조금 넘어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 선언을 검토한다는 거죠. 검토한다는 그런 작은 호재인데, 호재에도 주가가 굉장히 강렬하게 반응하는 모습이죠. 그 조세 그랜빌 이론의 이제 핵심 중에 하나가 주가가
호재에도 불구하고 오르지 못하거나 밀리면 크게 빠지고, 반대로 이제 그 악재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지 않거나 오르면 크게 오른다고 그러는데, 뭐 그런 부분을 적용한다면 적은 호재, 예를 들어서 한 10 정도의 호재가 나왔는데 주가가 한 20 혹은 30 이상 주가 올라간다면 시장의 어떤 그 내면적인 질이, 시장의 흐름이 상당히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나, 그렇게 우리가 좀 해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긍정의 어떤 힘들이죠. 사실 현실적으로 신종 바이러스의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한 것은 사실상 너무 이제 어렵다는 거죠.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그 항바이러스제 적응증을 높여서 뭐 신약 재창출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길리어드 사이언스라는 회사가 있죠. 길리어드 사이언스에서 옛날에 타미플루로, 원래 아주 중소 제약사에 불과했는데 타미플루 하나로 뭐 글로벌 같은 지금 몇 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탑 10 안에 든 것은 분명합니다. 렘데시비르라는 게 지금 현존하는 것 중에서 가장 확률이 높고요. 지금 중국에서 임상을 하는데 빠르면 4월 초에 임상이 끝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늦더라도 한 5월, 6월 쪽이면 현장에 투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지금 위기 상태이기 때문에 뭐 여하튼 뭐 다양한 어떤 절차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빠르게 간소화될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봐야 되겠죠. 자, 오늘 이제 일양약품에서 뭐 치료 물질을 발견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내용을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것도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좀 피상적이에요. 뭐 탁월한 유용성이 확인됐다고 그러는데, 그런 작은 호재에 주가가 상한가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작은 호재에 주가가 굉장히 민감하게, 우리가 일양약품이 오늘 상한가 들어갔다는 단순한 사실이지만 그거를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좀 확장해서 해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일양약품을 사라 마라, 혹은 뭐 일양약품의 제품이 굉장히 탁월할 것이다, 이게 아니라 그런 작은 호재의 주가가 굉장히 상한가까지 강렬히 반응했다는 거,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시장을 다시 한번 우리가 뭐라 할까요? 의미 있게 해석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뭐 기타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셀티론 같은 경우, 예전에 우리가 셀티론을 한참 이제 분석을 할 때 CTP27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멀티 항체 신약인데요. 이것도 이상 단계가 끝났어요. 그래서 CTP27은 우리가 상당 부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상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또 바로 또 이제 현장에 투입될 가능성이 있고요. 기타 이제 뭐 부강약품이라든가 뭐 녹십자라든가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런 데도 계속해서 우리가 백신은 좀 사실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치료제 같은 경우는 바로 또 이제 현장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빠르면 이제 4월 정도 초, 대체적으로 이제 한 6월이라든가 7월 이후부터는 뚜렷한 어떤 치료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투자 심리를 회복하는데, 지금 두려운 거죠, 사람들이. 투자 심리를 회복하는데, 백신이 나오면 또 금상첨화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치료제, 내가 치료제를 통해서 일단 우리가 죽음이라는 공포는 대단한 거죠. 그거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은 투자 심리 회복에도 상당 부분 일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보시는 그림은 이제 국내 이제 확진자 수의 어떤 추이를 그래프로 표현한 건데요. 지금 이제 신규 확진자 수하고 신규 격리 해제, 치료가 되면서 신규 격리가 해제가 된 사람과 간의 어떤 골든 크로스가 이제 발생됐다는 거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요. 우리나라 지금 확진자 수 증가율이 급격하게 둔화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어떤 독보적인 방역 시스템을 지금 벤치마크 한다는 그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요. 외신들은 굉장히 극찬해요. 뭐 정치적으로는 뭐 굉장히 좀 복잡한데, 여하튼 간에 전 세계가 지금 한국의 어떤 방역 시스템을 이제 벤치마크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넘어서 전 세계인들의 어떤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중국은 이제 데이터가 좀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계인들의 어떤 신뢰를 조금 잃을 수가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개방형이고 굉장히 민주적인 그런 시스템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세계인들이 특히 외신들이 이제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한국의 어떤 방역 시스템을 바탕으로 해서 코로나 위기로부터 벗어난다 하면은 그것들도 굉장히 커다란 위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자, 상해 종합주가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1.3% 정도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여하튼간에 이제 지난 2월 이제 3일과 4일이 사실 확진자 수와 관계없이 최악의 어떤 상상력들이 반영이 되는 그런 시점이었죠. 실제로 그 이후부터 주가가 올랐는데, 이때는
확진자 수라든가 사망자 수가 이제 급증하면서 사태 악화 속에서, 악재 속에서 오르는 구간, 그러는 구간이라는 거죠. 제가 좀 이제, 뭐 제가 구차스럽게 변명이 되지 않고요. 제가 각종 지표의 어떤 우선순위를 본다면 제가 상해 종합지수를 굉장히 관심 있게 봤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어떤 2월 3일이라든가 4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상력의 극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 극점은 거의 이제 상담을 통과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이제 바닥론에서 좀 섣불리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뭐 여하튼간에 얘기가 좀 길어지고요. 각설하고 상해 종합 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이번 사태 어떤 전체적인 지표 효과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차트가 보면은 마지막 이게 이제 상승 삿바형이랍니다. 삿바형은 게 이제 일본말로 이제 야리끼리라고 밀어낸다는 그 표시인데, 주가 바닥에서 이런 봉 형태가 나오면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가가 이제 급락시점 혹은 바닥권에서 이런 상승 삿바 형태 봉 차트가 나오게 되면 주가가 많이 오른 경우가 있어요. 제가 잘 아는 선배께서 이 상승 삿바형 하나만 갖고도 굉장히 이제 굉장히 뛰어난 순위로 올리신 분이 있거든요. 한번 여러분께서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이제 원달러 환율인데요. 어제도 제가 이제 많이 강조해 드렸는데, 전에 이제 작년 8월 6일이죠. 미중 간 무역 전쟁, 이 최악의 구간하고 지금 과연 대략적으로 1200달러당 1222원, 23원. 종가 기준으로 따지면 이제 1222원이었고, 장중 고가 기준으로 따지면 이제 1223원인데,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여하튼간에 그 고점 돌파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오늘 근데 장 초반에 강력하게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제 허탈감을 느끼겠는데, 하여튼 여하튼간에 이제 장이 이제 오후 들어서 좀 회복을 보이면서 다시 그 가격 아래, 그 가격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1220원 정도로 마무리가 되는데, 여하튼간에 아직까지는 좀 우리가 좀 희망이 있지 않나. 물론 이제 이걸 돌파한다고 무조건 못 간다는 건 아니고, 여하튼간에 의미 있는 지표로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어제는 제가 또 이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작년 8월 6일 미중 간 최악의 무역 전쟁 시점하고 지금 이제 현 사태였던 그런 악재하고 두 어떤 사태와의 어떤 충돌이라고 보는 거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미중 간 무역 전쟁 그 악재가 더 크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어떤 보도들이라든가 이제 분위기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번 현 사태도 뭐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여튼간에 1222원 혹은 1223원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어떤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이제 매매 주체별 동향인데요. 먼저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은 작년 11월 달에 이제 외국인들이 21일 연속 5조 5천억을 순매도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상당부 조정을 받았죠. 그런데 순매도의 정점이 11월 26일입니다. 이때 8,500억을 순매도했는데요. 그 이후에 뭐 1,000억대, 4,000억대, 3,000억대, 2,000억대, 3,000억대 매도했지만, 그 이후에 이제 매도세가 정점을 찍고,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매도의 정점 이후서부터는 매도세가 좀 줄어들면서 결국은 한 6, 7일 이후에 주가가 상승으로, 강렬하게 상승으로 이제 전환된다는 거죠. 그 이후에 주가가 제법 많이 올랐습니다. 자, 이번 같은 경우도 제가 오늘 이제 시장의 어떤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지난 3월 9일날 외국인들이 1조 3천억 순매도를 했죠. 그래서 오늘 분위기 봐서는 장 초반서부터 서킷 브레이커가 걸리고 하니까 저는 당연히 1조 3천억을 넘어서 매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한 1조 1천억 6백억 정도 이 선에서 마무리되는데, 물론 매도세가 좀 1조 원대 미만이라면 좀 더 우리가 위안이 되겠는데, 여하튼간에 1조 3천억을 좀 못한 매도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의미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하튼간에 외국인 매도의 정점과 그 이후의 매도의 크기 그리고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공매도 금지하고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최소한 외국인 매도는 상당히 많이 둔화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 그걸 통해서 또 주가가 상승 반전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 오늘 저녁 내일 우리 새벽에 이제 결정이 나겠는데, 미국 시장 그리고 유럽 시장의 결과가 나름대로 많이 좀 설레기도 하고 또 걱정되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보시는 그림은 이제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입니다. 선물 인버스인데, 왼쪽 보시면 이제 1430원이라고 했죠. 1430원인데 이때가 지금 8월 6일이에요. 미중 간 무역 전쟁이 최고조에 달았을 때 최악의 시점인데, 인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거꾸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어떤 본질보다는 사실 거래의 영역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많이 개입됩니다. 감정이. 그래서 어찌 보면 원달러 환율보다 좀 더 어떤 그 의미 있는 그런 시그널을 보내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오늘 원달러 환율은 이제 8월 6일 날 8월 6일 날 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장중에 돌파했는데, 지금 이제 코덱스 코스닥 150 인버스, 선물 인버스 같은 경우는 그 지점 한참 아래에 있죠. 지금 월봉이나 최선 주봉으로 보게 되면 전형적인 쌍봉 형태예요. 일봉 보면 이제 상승 5파동 위에 고점을 찍었죠. 8월 6일 날 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되돌림을 주는데, 되돌림 파동이죠. 이게 추세를, 다시 그 작년 8월 6일 날 고점을 돌파해서 추세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상당 부분 희박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방송을 이제 시청이라고 할까, 청취라고 할까, 하여튼 그 방송을 이용하신 분들은 코덱스 코스닥 150 그 선물 인버스 이 지표를 월요일 날도 계속해서 한번 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그 삼성전자보다는 오르는 파동이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가 이제 낮다고 보는 거죠. 여하튼 간에 꼭 이번 사태뿐만 아니라 우리가 특히 자본주의 지배체제 하에서 위기가 닥치게 되면 약자가 가장 힘들죠. 우리가 뭐 예전에 IMF도 경험했었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경제 위기를 경험해 봤는데, 위기가 닥치면 약자가 소멸된다고 보는 거죠. 약자가 소멸되고 강자는 더욱 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왜 삼성전자를 얘기하는 것은 이번 위기를 통해서 후발업체들은 더욱더 힘들어요. 그러면서 삼성전자 쪽으로 독과점이 더 이제 가속화가 된다고 이제 보는 거죠. 돈도 더 많이 물려들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앞서 얘기한 대로 국면의 돌파주, 그동안의 시장의 절대적인 주도주였죠. 그러면서 이번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삼성전자가 더욱 강해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이제 빨간색 화살표 보시면은 예전에 디램을 통해서 2만원대 초반서부터 이제 57,000원대까지 급등을 했죠. 그런데 첫 번째 역사 고점 돌파 이후에 2개월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3개월서부터 올라갔다고 봐야 되는데, 제가 동일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어떤 그 사태로 인해서, 그 하락의 골이 너무 좀 커진 것 같아요. 좀 마음이 좀 아픕니다, 많이. 여하튼 간에,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또 일본을 보도록 하겠지만, 최근에 이번 사태로 인해서 거래가 무지하게 많이 터졌거든요. 호재 속에서 터진 호재 속에서 주가가 못 오르는 상태, 오르지 못하는 상태에서 거래가 터졌다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을 텐데, 주가가 하락은 했지만 악재 속에서 매수와 매도와의 대접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3월이 지나고 3월 중에도 뭐 가능하고요. 4월서부터는 뭐 굉장히 의미 있는 양호한 어떤 그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좀 예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일본 보시면 최근 조정수 악재 속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죠. 어마어마한 거래가 터지면서 매수와 매도가, 대량 거래라는 것은 결국은 누군가는 무지하게 많이 팔고 또 누군가는 무지하게 또 산다는 건데요. 이게 만약 호재 속에서 주가가 밀리면서 대량 거래가 터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근데 악재 속에서 주가가 밀리더라도 악재 속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그 왼쪽 화살표 보면은 저는 이런 흐름을 예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흐름이 예상이 되는데, 여하튼 간에 근본에 이제 사태를 인해서 주가가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월봉 자체만 놓고 본다면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입니다.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상승 탄력은 더 뛰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시장의 무게중심은 삼성전자지만, 우리가 또 수익률 차원이라고 할까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삼성 SDI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기술적 완성도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 SDI도 지금 이제 일봉인데요. 거래량 보시면 굉장히 많죠. 이번 사태 통해서 주가가 악재 상황 속에서 주가가 빠지는데, 하여튼 그 악재 속에서 매도와 매수와 대접전을 보였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은 쪽으로 좀 해석을 해보고 싶고요. 앞서 우리가 이제 월봉을 봤지만, 역사적 고점은 돌파하고 첫 번째 눌림목이 프레토 지지선 부근대에 와 있거든요. 오늘 저점 같은 경우 뭐 26만 원이 살짝 깨졌는데, 뭐 그 정도라면은 좀 물려도 괜찮은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주가가 이제 그 상승 추세에 있을 때 그 최고점에 파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주가가 조정기에서 최저점에서 하는 것은 또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추가적으로 그 여지들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좀 더 빠진다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물려있는 게 좋다. 물려있는 게 좀 더 좋다. 특히 이제 현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또한 이제 비주도주, 잡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번 조정을 통해서 좀 그 삼성전자 혹은 삼성 SDI 쪽으로 상당 부분 많이 좀 뭐라고 할까요? 교체 매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제가 하여튼 그 부족한 부분도 많고요. 이번 어떤 그 주가 폭락을 통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또
피드백 한 것들이 좀 많습니다. 좋은 뭐라 할까요? 격려를 하시는 그런 선풀들이 많이 달리는 것 같은데,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하여튼 이번 기회를 통해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뭐 좋은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